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무산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남은 7개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지만 본회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본회의에는 어렵다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남은 7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는 원구성 무산과 국회 운영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이나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면서 국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로펌으로 활용을 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 부처에서 각 의원들과 약속한 업무 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요청이라고 한다라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속 상임위 구성을 못하게 해방을 놓고 있죠. 그리고 정부 부처들이 지금 업무 보고를 갑자기 취소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다. 산업자원통상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뭐 이런 부처들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부처들이 업무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업무 방해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일을 안 할 거면 세비를 받지 말아야죠. 이 세비 지금 월 1,000만 원씩 넘게 받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7개. 이건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남은 7개는? 아니 남은 7개 상임위도 할 일이 천지죠. 근데 자꾸 뭐 입법 폭주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면서 다 무력화시킬 거면서 무슨 입법 폭주입니까? 야당은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 검찰, 경찰, 언론 뭐 그리고 수많은 정부 조직들을 상대로 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독재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 당연히 야당에서 가져와야죠.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 당심 80%, 민심 20%로 확정.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그리고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 다수가 여론조사 20% 적용 방식을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 만에 바꾸는 것. 개정안은 오늘 19일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 민심 비율을 크게 바꾸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마치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후보 등록은 이달 말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심 50%를 반영을 하겠다 하더니 결국에는 밑밥만 잔뜩 깔고 20% 반영하겠다 이거죠. 작년에 당원 투표 100%로 해서 세운 당대표를 자기네들이 물러나게 해놓고서는 1년 만에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민심 20% 반영하자.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 지금 뭐 대통령실과 어떤 정치적인 이해가 맞아 떨어지느냐 무엇을 약속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뭐 지금 친윤 쪽에 확실한 주자가 없기 때문이죠. 민심이 20%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보면 이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야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네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제도가 뭐죠? 민심을 반영을 해서 제도의 안정성이 무너질 거라면은 그 정당의 존재, 그 정당의 필요성을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법대 동기 캠프 측근도 표결 회피 신청 없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한 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 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실제 가족이 얽혀 있거나 해당 사안의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한다는 건데, 그리고 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권익위는 후자인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 한 국장,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 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서 회피를 했습니다. 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법연수원 동기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5명 중에서 6명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것은 7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종결을 시켜버린 건데,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학 입학 동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거기까지 합류를 했던 측근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소송으로 치면은 제척감이에요 사실. 당연히 이 표결에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켰어야 맞는 거고,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까지 합류를 하고 인수위원회까지 합류를 한 사람을 표결에 참여를 시킨다? 아니 본인들이 그리고 이런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었으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스스로 신청을 해서 회피라도 했어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을 무시할 수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변질이 돼도 되는 겁니까?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검찰의 수준 낮은 창작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자마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길 바란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말 같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의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 정찰총국에게 제공한 대가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신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민주당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행위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거다. 아니 이미 국정원 내부 문건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한 거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에 로비를 한 거다.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걸 이재명 대표랑 엮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리고 설령 통화를 했다고 쳐요.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거는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옹호를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하고 통화를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대로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의 당사자가.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재명 대표 쪽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진실 여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 증거들은 전부 묵살하고 언론과 검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고, 대통령을 순방을 핑계로 해외 다니면서 셀럽들하고 만나고 오찬 만찬 다니고 민생은 나몰라라 대팽개치고 이러는 도중에 온갖 참사들은 발생을 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도 참석을 안 해서 회방을 놓고,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협잡입니다. 협잡. 자, 여러분 오늘의 마제강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